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닮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 2학년 2학기 과정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학년 2학기 과정은 닮음을 공부하기 위해 편성이 된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1학년 2학기 때는 사실 그 합동이라는 것이 거기에서의 가장 메인 컨텐츠라고 했었지,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참 많지만 우리가 이제 합동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루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이 닮음이 약간 그런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형에서 길이에 대한 것 혹은 각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할 때 이전까지는 합동만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물론 가끔 뭐 평행한 선에서의 뭐 이렇게 동위각, 억각이라든지 막곡지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언급을 할 수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노멀하게는 합동을 가지고 서로 각의 크기가 같다, 뭐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증명을 하든 뭘 문제를 풀든 했었단 말이야. 우리가 닮음을 배운 이후부터는 그 후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길이가 같다라든지 뭐 각이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동을 가지고 얘기했었다면 이 닮음에서는 길이가 같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의 크기는 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여전히 얘도 같기 때문에 또 닮음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혹은 어떠한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닮음을 처음에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우린 닮음의 정의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죠. 닮음의 정의는 내가 어떤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딱 정확하게 포개어지면은 그것은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합동이 여기에 약간 이제 반영화되는 거죠. 포개어진다라는 것이 합동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도형을 서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일 수 있다면 그럼 그 두 도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그 시밀러의 그 앞글자 그 S잖아요. 그래서 그 S를 본따서 기호를 S를 90도 눕혀서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은 우리가 어떤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 뭐 D, E, F가 서로 합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지금 닮은 기호는 얘를 S를 90도로 회전시킨 거예요.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회전시켰겠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닮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닮았다가 다시 뭐라고?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즉 합동이 되는 그 두 도형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호는 S를 양의 방향으로 90도만큼 꺾어서 이렇게 눕혀서 표현을 해준 게 닮음이다. 우리가 합동에서 각각의 대응하는 점, 뭐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변, 이 순서에 맞춰서 합동을 써야 된다라고 내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1학년 2학기 과정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때. 이 닮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대응점 순서를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A, B, C 그다음 또 어떤 삼각형이 조금 크게 그려져 있어요. D, E, F 좀 닮은 것 같아?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때 A, B, C와 D, E, F가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A, B, C가 뭐 E, F, D랑 닮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소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응점의 순서를 정확히 맞춰서 써주셔야 된다. 그럼 그 대응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각의 크기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네가 서로 그렇게 대응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판단이 용이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닮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마주하는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앞에서 우리 삼각형도 뭐 여러 가지 배웠고, 그다음 사각형도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어떤 도형은 닮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 각각이. 근데 어떤 도형은 언제나 그들끼리는 같은 범주에 있는 그런 도형들끼리는 언제나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예시를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좀 선수를 칠게요. 언제나 닮음일 수 있는 도형은
대표적으로 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원은 조그만 모양이든 큰 모양이든 얘네를 내가 축소하거나 확대를 시키면 정확하게 포개줄 수 있잖아. 그치? 모든 원은 다 모양이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크기가 다를지언정 모양이 다른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아무거나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뭐 확대 축소한다고 언제나 늘 같아지거나 포개지진 않겠지. 그치? 직각삼각형도 딱히 뭐 이 직각삼각형과 저 직각삼각형이 확대한다고 해서 막 정확히 포개진다거나 그걸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운 좋게 같아질 수는 있을 테지.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니까 원 같은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예시들을 너네가 나름대로 한 최소한 3개씩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언제나 닮음일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닮음일 거라고 할 수는 없는, 다만 그런데 특별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사각형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병행사변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특수한 범주에 있는 그러한 도형들을 한번 각각 적어도 3개씩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음 중 언제나 닮은 관계 있는 도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물론 책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만 그거는 너무 반칙이고 여러분들의 발전을 저해하니까 가능한 생각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틀려도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양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다 써보셨습니까? 한번 얘기해볼까? 언제나 닮음인 관계에 있는 것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자,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정삼각형. 네, 좋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훌륭해요. 이미 얘기했어요. 정삼각형. 네, 오케이. 점점 후보가 좀 떨어지고 있지, 그치? 정오각형. 야, 이제 정다각형가 아니야. 이제 안 돼. 야, 여기까지. 정다각형 이제 끝이야. 자. 정삼각형, 정오각형 썼는데. 그래. 빨리 다른 거 빨리 생각해. 자, 넌 그럼 좀 이따가. 자. 아니, 이거 다 안 돼. 자, 빨리 생각해, 두 분. 더 많아요. 다양하게 있어, 진짜. 잘 생각해봐. 조금 더 조건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더 주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조건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줘도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꼈었던 게 그럼 정다각형은 전부 다 그럼 다 닮은 도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들끼리는. 그치? 그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좋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자, 마지막. 라스트 찬스. 또 뭐가 있을까? 반원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원도 사실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에 해당하니까 그럼 4분원 이런 것들도 되겠고 점점 좁혀지고 있죠. 점점 동나고 있어.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어때요? 괜찮겠어요? 꼭지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50도, 50도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130도지. 그럼 65, 65로 65, 65로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잘 찾으셨습니까, 다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닮음인 관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고, 뭐 그것이 아닌 것들이 이제 다 닮음이 아닌 도형들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심각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는 부채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이라든지 마름모라든지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들끼리 서로 맞을 거라고 즉 닮음일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만 좀 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고요. 자, 한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자, 닮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서로 합동인 거는 그러면은 뭐 확대나 축소를 안 한 거니까 얘는 닮음입니까? 닮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닮음 맞습니다. 1대1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꼭 이게 확대랑 축소가 꼭 커야 되고 꼭 작아져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난 한 배로 확대했어. 말이 되게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인정합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가 되도록 확대 또는 축소를 한 거다. 조금 웃기긴 하지. 어쨌든 근데 그걸 딱히 우리가 제한시켜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인 두 도형도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닮은 기호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닮은 기호를 이용해서 닮은 관계를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맞춰줘야 된다? 무엇을 맞춰줘야 된다? 대응점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 이건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대응점 순서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어겨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바이블 포인트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실 닮은 도형은 여러분들이 쭉 얘기했었을 때 평면 도형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도 사실 생각을 해줄 수는 있어야 돼. 근데 입체 도형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하기가 버거우니까 그거는 먼저 짚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 같은 거 어때요? 정사면체. 모양은 언제나 똑같잖아. 너네들이 정사면체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 언제나 그 이미지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단지 크냐 작으냐 할 뿐이지, 그렇지? 정다면체는 전부 다 얘네들은 닮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구도 마찬가지겠죠? 단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입체 도형상에서 닮음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그렇죠? 1번, 2번에서 연의 개수가 같은 모든 정다면체, 그 다음에 모든 구, 모든 단구 뭐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닮음의 성질을 볼게요. 닮음의 성질. 자, 우리가 이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성질을 공부하는 것 치고 조금 의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닮음의 성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닮은 평면 도형상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 평면 도형상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응변의 길이비는 일정하다. 대응변의 길이비는 일정하다. 자, 대응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얘네들. AB랑 DE 아니면 뭐 AC랑 DF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변이라고 해요. 얘네 두 개가 서로 닮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대응점, 대응각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대응변들끼리의 그 무엇이 일정할 것 같아요? 길이가 똑같지는 않겠지, 그치? 다만 얘가 만약에 1대2라면 얘 역시도 몇 대 몇이겠어? 1대2겠지. 왜? 정확히 그만큼 확대를 해서 포개어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2배가 되어서 포개어졌는데 쟤는 2배가 되었을 때 포개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닮음이겠습니까? 닮음의 정의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얘네가 서로 닮았다면 얘네들은 몇 배를 했을 때 정확히 서로 포개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 몇 배를 했는지 쟤 몇 배를 했는지 얘의 몇 배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게 곧 각각의 대응변끼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자, 대응각. 우리가 이 각은요 모양을 만드는 아니에요. 각은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어떤 도형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길이입니다. 길이. 어떤 변의 길이. 각은 이 도형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아이야. 그렇겠죠?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뻗어나갔는지가 아니잖아.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지금 많이 벌어지면 커진 거야.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모양이 갖춰지잖아. 그 모양이 갖춰질 뿐이지 얘가 더 뻗어나가서 이렇게 생겨도 전체적인 모양은 동일한 상태로 그냥 얘를 그냥 확대, 즉 늘린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렇지? 이게 확대된 거는 모양이 아니라 크기가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변의 길이, 이거는 크기의 요소고 각의 크기, 얘는 모양의 요소인데 내가 확대하거나 축소한다고 해서 모양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뭐 마치 이런 거죠. 가까이서의 도형을 보는 것과 멀리서의 도형을 봤을 때 각각의 각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럼 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따위 나오지 않겠지. 그치? 학생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치? 어쨌든 그냥 하는 말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각이 크기에 관련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닮은 비. 자, 닮은 비라는 것은 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왜냐면은 닮은 비라는 것은 얘가 몇 배 확대됐냐, 뭐 몇 배 축소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닮은 비예요. 그래서 얘가 1대2 닮은 비를 갖고 있다. 그럼 아, 얘가 2배 커졌구나. 아니면 뭐 2대3 닮은 비다. 아, 그럼 얘가 2분의 3배 커졌구나. 아니면 얘가 길이가 2일 때,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얘는 그 대응하는 변은 길이가 3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확대 또는 축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닮은 비라는 것은 대응변의 길이비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나요? 다 납득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자, 입체도형은 우리가 딱히 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쵸? 뭐 입체도형에서 어떤 각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건 빠져있고, 대신 여기서도 그 대응변에 해당하는 모서리들은 있잖아. 그치? 당연히 모서리의 길이비는 어떻겠어요? 그들끼리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모서리가 만약에 2배로 커져서 한 모서리가 다른 모서리도 전부 다 2배로 커져야지만 얘네가 포개질 거 아닙니까? 그치? 자, 대응하는 면은 모두 닮은 도형이다. 어때요?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십니까? 여기에서 이 면과 저 면이 서로 대응하는 면이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그 두 개의 면은 그 닮은 비를 그대로 따르는 닮은 관계에 있는 도형일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이 입체 도형에서 어떤 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면이 이 입체 도형이 모든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 b가 1대2가 되도록 확대가 된 게 이 아니라면 여기서도 그 면에 해당하는 그 모든 모서리들이 전부 다 1대2로 확대가 되어서 이 면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모양만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로 크기만 확대시킨 거잖아. 1대2로. 그럼 당연히 두 개의 도형은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너무나 직관적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역시 이때도 닮은 비는 똑같이 정의를 내린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밑에는 개념 그거 한번 살짝 보고 갑시다. 자, A랑 B가 서로 닮았대요. 닮았다고 지금 명시를 해놨어. 어떻게? 기호. 그러면서 우리는 재빠르게 대응점들을 먼저 맞춰봅니다. A, B, C랑 D, E, F가 닮았대. 그럼 A랑 D랑 서로 같이 마주보는 거예요. B랑 E랑 마주보고 C랑 F랑 마주보는 거죠. 어때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점들끼리 서로 대응점인지 어떤 변들끼리 서로 대응변인지 다 판단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BC의 길이가 9고 EF의 길이가 6이라고 합니다. 그럼 닮은 B가 몇 대 몇이야? 3대 2겠지. 그럼 당연히 AB의 길이랑 DE의 길이 역시도 닮은 B가 3대 2일 테니까 길이 B 역시 3대 2로 유지가 되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12다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야. 자, 근데 각의 크기는 어때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게 확대되거나 축소된다고 했었을 때 각의 크기가 안 변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각 B가 50도였기 때문에 각 E의 크기도 역시 몇 도다? 50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자,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 백지 테스트 하실 때 그 여기 개념폭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너네가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어디에 써먹는지 잘 모른 채로 그냥 그 개념을 그대로 베껴놓기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 뭐 처음 몇 번 했었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시행착오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점점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강 때 보는 백지 테스트는 백지 테스트 연습입니다. 너네들이 원래 정식으로 정규 수업 때 백지 테스트를 보고 그게 진짜 테스트의 목적이 좀 강하죠. 그때 내가 이제 하나하나 코치코치 이제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이제 피드백 해나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만 특강 때는 약간 비교적 그것보다는 좀 유하게 채점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시행착오로 거쳐가는 과정인 거니까. 원래 백지 테스트는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이제 혼자 그것을 이제 써내려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백지 테스트인데 이건 수업을 듣고 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충분히 스스로 공부가 되지 않은 채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백지 테스트의 성격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고 넘어갈 거야. 그런데 그 백지 테스트를 볼 때 약간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이건 그냥 이 개념 요약한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써지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모른 채로 그냥 갖다 그대로 읽어주는 느낌이 든달까? 그래서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 준비할 때는
이 개념 폭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원리, 그다음 자연스러운 응용법,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죠?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개념 3. 사실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예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자, 우리가 이제 그 합동을 공부하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합동 조건이 있었지? 우리 지금까지 배운 합동 조건은 총 5개예요. 무슨 합동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SSS, SAS, ASA, RHS, RHA. 그치? 이렇게 총 5개야. 자, 근데 이 5개 중에서 얘네 2개를 제외하고 얘네 3개랑 닮아있는 그러한 닮음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닮음 조건을 살펴보시면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우리는 갸우뚱한 거지. 왜 ASA 닮음이 아니라 AA 닮음이지?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원래 ASA 합동 조건은 어떤 것을 지칭했었죠? 한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 양 끝에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으면은 그럼 그때 이 2개 도형은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런데 닮음에서는요, 만약에 ASA 닮음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이게 SSS 닮음 조건은 이변과 이변, 이변과 이변, 이변과 이변끼리의 비가 같다라는 게 SSS 닮음 조건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 이것과 이것의 비랑 이것과 이것의 비랑 이것과 이것의 비가 서로 각각 같다라는 게 SSS 닮음 조건이야. SAS 닮음 조건은 이것의 변과 이 변 사이의 비랑 이 변과 이 변 사이의 비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 두 도형은 닮음입니다 라는 게 SAS 닮음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ASA 닮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과 이것의 변의 길이의 비가 하고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뭐 누구랑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합동일 때는 얘랑 같다. 하나의 쌍만 얘기해도 그냥 그걸로 끝낼 수 있었어. 근데 우리가 비를 얘기하는데 얘랑 얘의 비는 하고서 끝난 거야. 더 뭘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럼 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ASA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조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SA 닮음 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AA 닮음 조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SA는 애당초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야. 말할 가치가 없는 게 끼어 있는 거죠. S.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ASA가 아니라 AA 닮음이다. 그럼 AA 닮음은 뭐냐? 2개의 각이 서로 같으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의 각까지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서로 똑같아서 얘네들은 서로 닮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닮음 조건은 3가지가 있으니까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책을 한번 볼게요. 자, 두 삼각형이 다음 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서로 닮음 조건, 그래서 서로 닮은 도형이다. 자,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비가 서로 같다. 어때요? 납득 가능하십니까? 그게 닮음의 점이었으니까, 그치? 사실상 확대 또는 축소에 썼을 때 그 도형이 나오면은 바로 그게 그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당연한 결과야. 왜냐면 얘랑 각각 길이비가 똑같이 그려졌어. 그리고 여기에 벌어진 정도가 똑같은 거야. 그들끼리, 그 2개 선끼리 서로 벌어진 정도가 똑같아. 그럼 얘가 끝난 지점과 제가 끝난 지점이 있겠지? 얘가 끝난 지점과 제가 끝난 지점이 있을 거야? 근데 2개를 이으면 하나의 삼각형이 딱딱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요거는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증명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우리가 납득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SS 닮음은 확대, 축소 요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사실 이건 닮음이 정이랑 근접하니까 맞는 얘기고, 사실 AA도
A 서로 같으면 나머지 A도 같을 것이니까 당연히 그 두 개의 도형의 모양은 같겠지. 확대 또는 축소해서 겹쳐지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닮음의 정의에 근접한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닮음의 조건 중 SAS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S 이거의 1대2의 비를 갖고 있는 S가 있다고 해보자. 근데 벌어진 정도가 똑같아. 그럼 어쨌든 얘랑 얘가 끝나는 지점과 얘랑 얘가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 두 개를 연결시키고 걔네 두 개를 연결시키면 결국엔 얘네 두 개 서로 변수 없이 하나의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닮음일 수도 있고 닮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조건을 이용해서 저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두 개의 도형은 서로 닮았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닮음 조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건을 찾고 그걸 적용시켜서 어떤 길이의 비가 혹은 어떤 각의 크기가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여기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이 닮음 조건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이걸 적용하여 우리가 내 원하는 길이와 각의 크기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논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학습 목표니까 그 취지에 걸맞게만 공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건 그 백지 테스트 볼 때 그냥 조건만 쓰셔도 무방해요. 설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얘는 우리의 그 학습 그 뭐랄까 루트 상에서는. 자, 개념 4로 넘어가 볼게요. 자, SAS 닮음의 응용. 얘가 더 먼저 놨고. 잠시만요. SSS 닮음의 응용은 지났나? 여기 빠져 있어. 너무 쉬워서 뺐나? 뭐 사실 SSS 닮은 뭐 별로 할 얘기는 없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을 여기를 뭐 이 두 개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할 때 이거 사용하자.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뭐 2라고 하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4라고 할게. 두 개 도형은 서로 닮았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몇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 뭐 개념으로 놀 저기는 아니지, 그치? 너무 쉬우니까. 뭐 SAS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 SAS도. 자, 공통인 각을 끼인 각으로 하고 그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길이나 각의 크기를 언급하는 게 이제 이 SAS 닮음에 응용된 버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예시를 보기보다는 문제를 좀 직접 풀어보고 싶은데 그게 좀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자, 이 개념 콕콕의 1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걸 가지고 그 어떻게 우리가 닮음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A, B, C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삼각형 A, B, C라는 삼각형 안에 A, B, D라는 삼각형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형이 어떤 닮음 조건을 만족시켜서 닮음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 B의 길이는 4고 A, C의 길이는 8이에요. A, B의 길이는 4고 A, C의 길이는 8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중간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삼각형을 보면은 A, B의 길이는 4고 A, D의 길이는 2야. 야, 이거 느낌 좀 좋지 않아요? 얘는 4랑 8을 길이로 갖고 있는 삼각형인데 쟤는 4랑 2를 길이로 갖고 있는 삼각형이야. 어때요? 길이비가 딱 맞아떨어지는 두 쌍의 변이 있습니까, 여기? 누구랑 누구? 4랑? 이게 그 커다란 도형은 길이가 4랑 8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도형의 길이가 4랑 2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너네들 여기에서 얘랑 서로 길이비가 일정한 두 쌍의 변의 조합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안 들어? 일단 그것부터 대답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렇지? 자, 4랑 누구랑 대응해? 2랑 대응하고 그 다음 8이랑 누구랑 대응해? 4랑 대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쌍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SSS거나 SAS겠구나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근데 SSS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를 보니까 BC의 길이도 안 나와 있고 BD의 길이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같네 다르네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눈대중으로 같아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SSS는 맞을까 아닐까? SSS가 맞겠어 아니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후보에서 지워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디에만 꽂히면 돼? SAS에만 꽂히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사이의 각이 서로 같은지만 보면 되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AB랑 AC 그 다음에 AB랑 AP 얘네들 각각 대응하는 변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AB랑 AC 사이에 끼어있는 각 A랑 그 다음 AC랑 AB 사이에 끼어있는 그 각 A랑 서로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각 A로서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SAS 닮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얘를 보니까 느낌이 어때? 와, 이거는 변의 길이가 없어. 하나도 없네. AA다. 딱 거기 꽂혀야 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100% AA다. 그쵸? 그러니까 다른 거에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자, 그럼 AA인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각 B, D이랑 각 B, C, A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일단 걔를 똑같은 위치에 놓은 그림 두 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지금 B, E, D. 자, D를 한 요 정도쯤에다 놓을게요. D, B, E. 여기 동그라미.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A, C, B. 역시 C를 똑같이 그 자리에다 놓을게요. C.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A랑 B지, 그치? 하고서 여기가 A고 B인가 아니면 B고 A인가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우리는 파악을 했어. 이렇게 그림의 후보를 먼저 완성을 시켜야 하고. 알겠죠? 자, 이때 서로 각의 크기가 같은 한 쌍만 더 찾으면 우린 대응점을 완벽하게 순서대로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은 각들을 한번 볼게요. 작은 삼각형에서 각 B랑 ABC에서 그 커다란 삼각형에서 그 각 B랑 똑같은 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오케이. 얘네 두 개가 같구나. 그러니까 요 B 자리에 요 B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다른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E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각 E, DBE, 그 삼각형 DBE라는 삼각형에서 각 E랑 똑같은 게 삼각형 ABC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치?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 실제로 E랑 A는 같아요. 닮음이니까. 그렇죠? 닮음이니까 같긴 같은데 그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 그치? 근거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는 뭘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B를 얘기했었던 게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B, A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오케이. 삼각형 B, D, E랑 삼각형 B, C, A가 서로 닮았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잘 그려놓고서 그러니까 BD, E랑 BC, A랑 서로 닮았다가 아니라 뭐가 BD, E랑 또 이거 순서대로 말한다고 A, B, C랑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거기서 끝장인 거야. 알겠지? 대응점 순서 안 맞췄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개념 국폭에 있는 문제 살펴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봐요. 너네 개념 국폭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닮은 관계를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개념 5로 넘어갈게요. 직각삼각형의 닮음. 여러분들 여기서는 오해하시지 마세요.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 닮음 관계에 있는 직각삼각형들끼리 우리가 무언가 길이 b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 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닮음 조건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는 별다른 뭐 RHA 닮음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지금 그림을 한번 이 칠판에다 그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에 공식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 공식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공식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어야만 이게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는 공식. 그러니까 사실 공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식을 어떻게 좀 오해를 하냐면 공식은 모르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공식의 원래 역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각형, 뭐 사각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늘 외우고 있지만 모르면 그거 넓이 못 구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의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cm다라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도형을 넓이를 나름대로 다른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대신 구하는 거예요. 사실 삼각형의 넓이는요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평행사변형은 잘라서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모양의 넓이랑 똑같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2배니까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 즉 직사각형 구하는 방식이죠. 그 넓이를 구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는 것이다 라고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은요 실제로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은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납득하고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다. 근데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식의 포지션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총 5개의 공식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아니나 문제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풀 수 있으니까 잘 외워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직각이야 이거 여기가 여기서 또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당연히 직각이고 대표적인 그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닮음인 관계를 참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요. 좀 색깔펜도 같이 써볼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 분홍색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파란색 삼각형 그 다음 전체 검은색 삼각형 그들끼리는 서로 어때? 약간 좀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치? 닮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좀 포개어질 것 같아 보여요? 좀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왜 그렇게 보이는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여긴 당연히 직각이고요. 여기는 x라고 할게요. 즉 동그라미랑 x 두 개를 더하면 90도가 된다라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각은 어때요? 이거 무슨 각이에요?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여기가 동그라미인데? 90 마이너스 9. 아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 지금 따라와봐. 잘해봐. 동그라미 x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라고 했잖아.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인데 여기 90도를 동그라미랑 뭐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뭐야? x지, 그치? 여기는 x입니다. 여긴 또 여전히 90도잖아. 그럼 여기는 또 몇 도겠어? 동그라미겠지, 그치?
전체 검은색 사각형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x 90도. 오. 분홍색 삼각형 동그라미 x 90도. 오. 파란색 삼각형 동그라미 x 90도. 오. 닮았지. 세 개가 다 닮은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교과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A, B, C, D.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변의 길이 B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대응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 자, 어떤 변과 어떤 변이 서로 뭐 대응하나?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변 한번 볼까요? 가장 긴 변, 이변과 이변의 B는 여기에서 우리 지금 분홍색이랑 파란색 보고 있는 거야. 이변과 이변의 길이 B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요. 뭐 이것과 이거 가장 짧은 것과 두 번째 거의 B는 요 가장 짧은 거랑 두 번째 거의 B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 있지, 그치?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자 일단 첫 번째 거 봅시다. 삼각형 ABC랑 DBA. 자 ABC 가장 커다란 삼각형이죠. 이 기준으로 검은색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형 DBA. DBA는 여기서 분홍색 삼각형을 뜻하죠. 그치? 자 거기에서 AB랑 DB의 길이의 B랑 BC랑 BA의 길이의 B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AB랑 DB의 포지션 한번 볼게요. 자 AB는 가장 커다란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길이를 뜻해요. 그쵸? 그 다음 DB는요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길이를 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C. BC는 어디야? 여기잖아. 가장 커다란 삼각형에서 가장 긴 길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BA. 이 분홍색 삼각형 여전히 가죠? 가장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긴 길이를 뜻합니다. 걔네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대응하는 변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서로 닮았으니까. 그래서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간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이랑 최대한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색 삼각형과 분홍색 삼각형 얘네 두 개의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변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AB는 가장 큰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길이고요. 그 다음 BD는 가장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대 이것은 BC 가장 큰 삼각형에서 가장 긴 길이, 그 다음 BA 가장 작은 분홍색 삼각형에서 가장 긴 길이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끼리 서로 대응변이니까 비례식 성립하겠죠. 여기까지 다 납득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한번 풀어보자. 우리 비례식에서 뭐랑 뭐는 서로 같다 이거 공부하지 않았나? 뭐랑 뭐가랑 서로 같아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AB랑 BA의 곱은 BD랑 BC의 곱과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자 봐봐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 그것을 내가 여기에다가 직접 갈색 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뭐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뭐랑 뭐의 곱과 똑같다? BD랑 BC의 곱과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각인시켜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도형은 이렇게 세팅돼야 돼. 우리가 이미지로 각인시킬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도형은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봐봐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가장 가까운 것, 짧은 것과 가장 먼 것, 긴 것까지의 곱과 똑같다. 자 다시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것. 오케이?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ABC랑 DAC 빨리 책봐. ABC랑 DAC 자 두 개 삼각형 빨리 찾으십시오. 뭐랑 뭐예요? 가장 어떤 삼각형과? 큰 삼각형과 두 번째로 큰 삼각형. 얘네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ABC에서 BC가 뭐에 해당하는지 봅시다. BC 가장 긴 길이네요. 그쵸? 자 AC는요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가장 긴 길이입니다. 끄덕끄덕 그치? 자 그 다음에 AC는 어때요? AC
검은색 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길이에요. 그 다음에 BC는 파란색 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길이입니다. 오케이, 끄덕끄덕. 이 비례식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비례식 쓰시면은 역시 이때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BC 곱하기 DC는 AC의 제곱. 자, AC의 제곱이 여기죠? 그 다음에 DC, BC를 곱하는 거야. 어우, 야, 이것도 똑같네.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것이 반대 방향에서도 성립할 수가 있네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냐? 야, 왼쪽은 되는데 오른쪽은 안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불공평해. 모양만 그냥 이럴 뿐인데. 그럼 내가 만약에 모양을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휴 이렇게 당기면, 그러니까 얘는 다 고정시켜놓고 얘만 뾰 하고 당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럼 그때는 이때 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이 그렇게 성립하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은 2번이랑 같이 세트로 갖고 가시면 돼요.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자세 바로 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야.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알겠지? 비스듬한 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이미지로 각인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일단 세 번째 식 봅시다. 일단 DBA랑 DAC를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검은색 삼각형이 아닌 분홍색과 파란색 삼각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DBA는 당연히 분홍색 삼각형이고 DAC는 당연히 이 파란색 삼각형이겠지, 그치? 자,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자, BD가 뭐예요? BD 요거지, 요거 분홍색에서 가장 짧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 AC는 뭐야? 에? 뭐라고? 아, AD. 잘못 봤어. 깜짝 놀랐네. 오타난 줄 알았어요. 자, BD. 그 다음에 CD. 그 AD. 요거. 이거 뭐야? 파란색 삼각형에서 가장 짧은 길이, 그치? 그 다음에 또 AD. 요거. 분홍색 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짧은 거.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에서 CD. 두 번째로 짧은 거. 자, 그럼 요것도 우리가 다 대응변끼리의 길이비가 똑같다라는 정상적인 비례식 썼으니까 끄덕끄덕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써봅시다. BD 곱하기 CD는 AD 곱하기 AD다. 어때요? BD 곱하기 CD는 AD 곱하기 AD다. BD 요거 있죠? CD 여기 있어요? AD 요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기억 잘하라고, 내 수업 때 웬만하면 비속어 잘 안 쓰는데 요거는 뻑큐 공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뻑큐 공식.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알겠죠?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뻑큐 공식이야. 알겠지? 그럼 잘 각인되지?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라는 거야, 이미지로. 이거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지. 공부하다 뻑큐 한번 생각하면 뭐 어때?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요거 두 개 곱하면 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세 개. 그 다음 하나. 이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인데, 좀 오염됐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자, 이거는 소공식이야. 소공식.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 두 개로 곱한 것은 이 두 개로 곱한 것과 똑같아. 그럼 왜 그럴까? 넓이를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소공식. 밑변 높이, 밑변 높이. 소잖아, 소. 알겠지? 그래서 소공식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 지금까지 이렇게 외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잘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7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성격을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사실 이쪽부터 나오는 것들은 개념 2를 제외하고 나서는 넓게 보면 5까지 개념 2랑 5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너네가 먼저 살펴보고 그걸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수순으로 진행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개념 1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개념 국공 문제를 풀어보시되 이 개념 국공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저거 내용 공부 안 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당연히 얘는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봐. 이거는 직관적으로 납득하고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1을 먼저 천천히 쓱 읽어보시고 당연한 얘기네. 끄덕끄덕 하고 밑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 주시면 알겠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어때?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납득돼요?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참 이런 그 도형에서는 다양한 그 길이 비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 여기 지금 표시도 되어 있지만 AB랑 AE 그 다음에 DE 얘네들 세 개의 변의 길이는 각각 AB랑 AC, BC 얘네들의 B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빨간색 대 파란색 대 초록색 얘네들이 다 같다. 라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고요.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옆에 있는 것도 사실상 그 뭐야 이거 똑같은 그림 그렸네. 일단 패스하시고 의도를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려놨지 이거? 자,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이건 솔직히 내가 의도를 잘 모르겠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게 닮음인지 판단되십니까? 우리 수업하고 있을 때 같은 거 보자. 따로 공부하시면 충분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ED 그 다음 BC 얘네 두 개가 뭐 대응하는 변의 길이다, 대응하는 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A랑 B, A랑 서로 대응하는 변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지. 왜? 여기서 이 D랑 BC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이유로 각 E랑 각 C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각 D랑 각 B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대응하는 변은 지금 여기에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빨간색들끼리 파란색들끼리가 서로 대응하는 변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확장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AD, 그 다음 DB, AE, EC 얘네들의 길이 B가 서로 똑같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AD랑 DB가 3대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E랑 EC도 3대1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AD랑 AB의 길이 B, AE랑 AC의 길이 B. 얘네 두 개가 서로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D, DB, AE, EC 얘네 두 개의 길이 B는 같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공감을 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다음 A, B랑 B, D 그네들의 B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A, D랑 D, B의 길이 B도 A, C랑 A, E랑 C, E의 길이 B랑 서로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뭐 사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 혹시 이런 부분 납득 안 된다. 좀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다 있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EA, 그 다음에 EC, DA, DB 마찬가지로 AC, 그 다음에 EC, AB, DB 뭐 이렇게 길이를 얘기해도 결국 같은 거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바탕으로 개형 국호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1번에 1번 보시면은 X, 이 X를 구해달래. 자, 근데 가만 보니까 ADE랑 ABC는 서로 닮음인 삼각형이야. 왜? 평행한 선에 동의각의 크기도 서로 같고 한 각도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얘는 전형적인 AA 닮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이죠. 자, 이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AB랑 BC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에요? AB랑 BC AB랑 BC 몇 대 몇이야? 아, 나와 있는 숫자들 못 읽으면 어떡하십니까? AB랑 BC가 몇 대 몇이야? 네, 3대4 나와 있는 숫자 읽어주시면 되잖아. AB랑 BC 6대8 3대4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 잘 참여해, 수업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D랑 DE의 길이 B는 몇 대 몇이겠습니까? 똑같이 3대4겠지. 닮은 삼각형이잖아. 그치? 뭐 우리가 꼭 여기에서 이렇게 A, B랑 A, D의 길이 B는 B, C랑 D, E의 길이 B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만 보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이 개념 1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딱딱하게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 D랑 A, B는 서로 대응변이니까 얘네 길이의 B가 D2랑 BC의 길이의 B랑 서로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정석이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 근데 여기에 2대 3대 4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얘랑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2대 3대 4니까 2대 3대 4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유연성을 좀 길러라라는 차원에서의 학습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AB랑 BC의 길이가 3대 4니까 AB랑 D의 길이도 3대 4겠지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당연히 AD의 길이는 그럼 무엇이 되겠어? 3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자,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대 AB는 2대 4다. 뭐 이렇게 해서 AB의 길이는 6이므로
전체 길이는 9가 됩니다. 원래 정석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틀에 박혀 있지는 말란 얘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EA랑 AC가 1대2니까 당연히 저기가 6이고 그럼 저기 뭐 당연히 길이 2개 더하면 9가 되겠네. 이렇게 편하게 보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2고 전체 길이는 6이니까 3배가 됐네. 그럼 여기는 3이면 그럼 저 x는 9가 되겠네. 3배가 되어서 이렇게도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이게 당연함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자꾸 연습해 주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닮음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얘네가 각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평행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는 문제겠지, 그치? 한마디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얘는 평행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보면은 5대 10은 6대 10이다. 어때요? 아니면 5대 6은 10대 10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 그치? 어때?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어, 안 깨졌어? 5대 6은 10대 10이다. 아니면 5대 10은 6대 10이다. 깨졌어, 안 깨졌어? 아, 대답해. 이거 지금 길이 b가 지금 서로 어때요? 이게 지금 유지된 상태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안 깨졌잖아, 이거는. 5대 6, 5대 6 똑같고 아니면 뭐 1대 2, 1대 2도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닮음이니까 각의 크기도 같을 것이고 평행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AD, AE 18. 그 다음에 BD, CE 4, 3. 어때요? 깨졌어, 안 깨졌어? 그래, 그럼 얘는 이제 평행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이걸 따분하게 그냥 그냥 닮음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면 되잖아. 그럼 뭐 당연한 얘기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닮음으로 증명해야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너희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개념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개념 2. 삼각형의 각의 이등 분석. 자, 요거는 좀 별표를 크게 해두십시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고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너네들이 이걸 공부할 당시에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 그냥 뭐 이번만 나오겠지. 이번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거는 그나마 외우기가 쉬워. 두 번째 거는 좀 생긴 모양새가 사람에 따라 좀 편차는 있는데 좀 잘 안 외워지는 애들도 많아. 이 두 번째 지금 보면은 A, B랑 AC의 길이 B는 BD랑 CB의 길이 B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좀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번만 좀 버티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무작정 외우고 이번에 시험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리셋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 진짜 심심찮게 나와요. 이거를 이용해서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의외로. 물론 이제 1번과 2번 중에서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2번은 당연히 이미 까먹었고 1번은 가물가물해.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당연히 외우는 건 외우는 건데 외우는 것을 넘어서 이걸 까먹었을 때의 안전장치도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이 성질을 유도하는 그 유도 기법도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별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내가 어떤 보조선을 그려서 그것을 유도해내야 되는지 이것을 반드시 함께 공부할 거. 왜? 너네들의 기억력을 믿지 마시라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3년 뒤까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장담해 이건. 3년 뒤까지 절대 기억 못해. 그러니까 까먹을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그럼 까먹었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소생시킬 수 있을지. 적어도 그때
구제불능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스스로 셀프 회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외우는 것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어떤 보초선을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지 그 유도 과정까지도 같이 학습해 놓으셔야 된다고. 설마 이 세 개를 동시에 까먹겠어? 뭐 동시에 까먹으면 그건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단순히 외우기만 해놓고 어떠한 장치도 마련을 해놓지 않는 상태로 까먹었다고 징징대는 건 제일 한심한 짓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로 먼저 각인시켜 놓자. 이미지로 좀 이따 유도를 할 거야. 자, 이미지로 먼저 각인시켜 놓으면은 어떤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삼각형 같지가 않아. 자,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에서 대충 한 요 정도로 좀 그려질 거예요. 한 여기에서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좀 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이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랑 서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납득되지 않아요? 요 정도는? 그치? 얘가 만약에 2대 3이라면 이게 2대 3으로 쪼개진다 이 얘기야. 이게 수학상에서 도형 파트랑 그 다음에 수학 1에서 삼각함수 파트랑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제법 많이 나온다고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자,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좀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외곽의 이등분선이거든? 외곽?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외곽을 이등분한 거야. 이거를 한 요 정도? 딱 점이 생기겠지? 이때 얘랑 얘의 길이비가 이 전체랑 요거의 길이비랑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얘보다는 조금 그게 납득은 좀 덜 되지, 그치? 왜 그럴까? 약간 좀 이런 생각들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건데 이 증명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구두로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증명을 얘가 또 친절하게 밑에다 해놨어. 그거 먼저 잠깐 읽어. 잠깐 읽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같이 한번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글로 한번 표현해보고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보조선 그려야 돼? 뭐 이런 것도 물어볼 거고 뭐랑 뭐의 가격 크기가 같아? 이런 것들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서 이 증명들을 읽고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성질 증명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성질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각각 잘 읽어보십시오. 바이블 포인트에 나와 있어요. 바이블 포인트. 자, 얘가 지금 보조선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보조선들이 어떻게 그려진 보조선들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무슨 선의 연장선이다, 뭐랑 평행한 선이다, 뭐 어떤 점을 지나고 뭐랑 평행한 선이다,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이은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수선이다, 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이따가 백지 테스트 할 때도 나중에도 그러한 그림들을 직접 그리면서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할만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좀 너무 크네. 얘는 괜찮은데 얘는 재활용합시다. 얘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최대한 정삼각형이 아니게끔 그림을 그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괜히 막 그림 그릴 때 늘 정삼각형처럼 그리면 별의별 게 다 가능한 것 같고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한 요 정도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보조선을 그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보조선을 그려야 돼요? 일단 그게 평행한. 평행한? 어떤 점을 지나고? 여기? 예. 네, 이 점을 지나고 뭐에 평행한? 좀 빨간 선. 네, 빨간색 선이랑 평행하게끔 선을 하나씩 그립니다. 좀 평행하냐? 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네, 이것의 연장선을 쭉 그립니다. 그래서 연장선을 쭉 그려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새로운 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봐봐. 지식들을 모아봐. 너네 이따가 백지 테스트 때 이거 다 증명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전해 주셔야 돼.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자, 윤서 대답해. 대답 안 한 사람들 내가 하나씩 호명하고서 얘기할 거야. 지금 나머지 4분, 아까 2분 대답하셨으니까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참.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기호를 써줄게. A, B, C, D, E. 자, 다시 봐. 전부 다 다시 공부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냥 대충 훑어보는 수준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아까 다 이해됐다고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근데 대답 하나도 못하면 어떡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무슨 보조선을 그리는지, 그 보조선을 왜 그리는지,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보조선을 그리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난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봐? 왜를 물어보잖아. 왜? 이거 왜 그렸어? 이거 그려서 뭐가 어떤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그럼 너네가 뭘 해야 하는지를 외우고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막상 대답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왜? 납득이 안 됐으니까. 공부하는 방식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나 아직 시간 더 필요하다.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여기서 이 보조선을 왜 그렸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윤서? 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그 각을 한번 지칭해 보십시오. 아까 뭐 기호가 안 나와 있었지만 지금 기호가 나와 있으니까. B 다시 뭐라고? 각 DAC랑 AC E 네, 억각으로 서로 똑같고 그 다음 또 아까 동의정 얘기하셨잖아. BAC랑 BAC요? BA C랑 B C BEC랑 얘랑 왜 동의각이에요? BAC랑 BEC랑 그럼 너의 생각에는 이 각이랑 같은 겁니까? 직관이에요, 직관. 지금 이거랑 평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선이 이 선이랑 이루고 있는 각이 서로 똑같지 않겠어요?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나란하잖아요. 그럼 이 나란한 선이 이 선이랑 이루는 각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랑 이루고 있는 각이랑 얘랑 그 똑같은 그 선이랑 이루고 있는 각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BAD랑 BEC가 서로 동의각인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두 개가 같은 거고 굳이 동의각을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둘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네, 얘네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 어떻게가 닮은 도형이야? 어떻게 해야 닮은 도형이야? 뭐랑 뭐가 닮았어? A, B, D랑 E, B, C랑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이 B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것과 이것의 길이 B는 이것과 이것의 길이 B랑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까 전에 개념 1에서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다, 유연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것의 일환이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랑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아. 그럼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랑 길이가 어때? 같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라고 한 거는 결국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겠지? 맞아요? 네,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랑 각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가 동그라미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애당초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본인이 그걸 연결시키려고 안 했으니까. 그냥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야. 뭐랑 동의가 있다. 뭐랑 크기가 같다. 그냥 이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맥락과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재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게 동그라미 두 개라고 한다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서 얘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두 개일 리가 없잖아. 그럼 내가 뭘 착각했지? 걔네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오죽하면 개념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은, 개념을 익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구름을 만드는 거. 이거 하나하나의 알갱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걔네들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만약 어떤 소설에 한 구절을 딱 읽어줬어. 그래서 또 다른 구절을 또 읽어줬어. 그냥 랜덤하게 또 다른 구절을 읽어줬어. 내가 딱 세 문장을 읽어줬다고 해보자. 그렇게 해놓고 너네들한테 나중에 한 달 정도쯤 뒤에 야 그때 내가 말했었던 세 구절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너네들 기억 잘 못하겠지. 서로가 뭔가 좀 연결되는 것도 없고 그냥 전혀 뭐 서로 연관성이 없으니까 스토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짧은 문장이겠지만 그거 기억하는 건 어렵다고. 그런데 내가 만약 그 소설 한 권을 쭉 읽어주면서 너네들한테 그 줄거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줬어. 그럼 너네는 그 세 문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 양을 기억을 못하겠냐? 왜 이 당연한 진리를 몰라요? 공부란 원래 그런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늘 공부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인 거야. 공부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는데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그들끼리의 관련성을 지어가면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그래서 대부분이 공부를 못해. 근데 그게 본인의 이야기들이 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보여서 그래요. 저는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이거 너무 못하겠는데요. 저한테 너무 부담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 행동을 해보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어려우면 그때 포기하십시오. 안 하고서는 나도 어려워. 나도 그걸 그냥 생판 다 외운 상태로 그걸 그냥 일일이 다 얘기한다면 나도 어려울 거야. 누구나 어려운 방법을 사용해놓고서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공부하신 다음에 그게 진짜 어려운지 쉬운지를 판단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윤수야 너라도 입대해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 때문에 이 얘기 했으니까. 근데 너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들었냐? 잔소리야 그냥 이게? 이게 니들한테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잔소리밖에 안 들리나? 대답하기 싫어서 무언 시위하는 거야 뭐야? 내가 지금 오늘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너네 오늘 배운 교과적인 내용들 다 까먹으셔도 돼. 내가 이 한마디는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지금 마지막 이거 증명 하나 남은 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이 시간 할애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 해드렸으면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듣고 그냥 튕겨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야? 그럼 니들 친구 사이에서나 해.
배우러 왔으면 자신들이 부족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줄 아나요? 지금 당장 다음 수업도 해야 되는데 다음 수업 시간 지금 할애해서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있으면 제대로 듣고 내가 요약해서 딱 한마디만 너네들한테 얘기 나오는 거 듣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좀 협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 이 얘기를 지금 듣게 된 그 당사자를 포함해서 끄덕끄덕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 튕겨내면 아무 소용도 없는걸? 우리 수업의 정체성은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으면 그 제대로 진짜 그것을 이해를 하셨다면 책임감 갖고서 대답을 하십시오. 이건 너네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라고. 여기 오셔서 여기 자리에 앉은 이상 의무라고. 너네가 그냥 수업료만 내면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 수업에 협조적으로 임해주셔야 하는 의무까지도 부여하신 거라고. 부모님께서 너네들한테. 나에게는 수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신 거고 너희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신 거고 너네들한테는 학습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신 거라고. 대충 시간 때우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오락가락한 사람 아닙니다. 당장 지금 저기 남겨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반성문 작성시키고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남들을 기다렸는데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기다렸는데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니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대답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해지. 이기적이게 구십시오. 학습을 할 때는 너네들을 위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다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이건 연대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이해하셨던 분들도 그 이해하신 내용들을 대답하지 않은, 즉 남들을 기다리면서 오지랖 부린,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멍청한 행동을 하신 그것에 대한 지금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듣기 싫은 잔소리를 치부하고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아서 그런 건방진 태도로 일관했었던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공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하십시오. 이 뻥끗한 사람들만 내가 집으로 귀가시킬 겁니다. 난 단순히 이해에만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의 사실들을, 각각의 문장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끼리 연결시키라고. 그들끼리 연결시키라고. 구름을 만들으라고. 그걸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들로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금방 까먹고 그것이 훨씬 더 힘드니까 걔네들을 서로 간에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그 보조선을 그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실을 이용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그들을 연결시키란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너네가 보조선을 그려놓고서 거기서 갑자기 멈추는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들끼리 전부 다 연결이 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보조선을 그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조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분홍색 동그라미 칠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려고 그 보조선을 그린 거니까. 그러려고 쟤네 두 개의 각이 동일각과 억각으로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파란색 보조선을 그린 거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들은 보조선을 그려놓고 거기서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파악해요. 이 사람이 그러한 팩트들을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당위성과 내가 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납득하면서 공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외웠는가, 얘가 시킨 걸 그냥 단순히 따라 이행하고 있기만 한가 라는 것을 내가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조선을 그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구나. 단순히 그냥 여기에 있었던 이 증명들을 달달 외워서 그 순서대로 얘기하려고만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게 지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린 거니까 너네가 오늘 백지 테스트를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시든 무슨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다른 교과 과정들도 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말씀 이제는 좀 새겨 들으십시오. 사실 이건 내가 정규 수업 때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내가 오죽하면 책에도 써놨어요. 책에 이름에다 갖다 박아놓았다고. 개념서에다가. 개념서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공부는 구름을 만드는 거라고. 오죽하면 내가 거기에다 그런 것들을 넣어놨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젠 알아두시라고. 공부 못하는 놈들처럼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를 잘하는 놈들처럼 공부해서 잘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 바보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시라고요. 이왕 같은 시간 같은 노력 투자하실 거라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증명은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서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볼 때는 이런 어색한 부분에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스무스하게 하나의 의미 단위까지는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보조선을 그려놓고 멈추는 게 아니라 보조선을 그렸다면 그것의 목적까지 달성하고 나서라도 이제 멈추더라도 그때서야 멈추는 그러한 위치까지는 올라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특강의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뺐어요. 원래는 무게중심 전까지 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전까지 미리 책을 읽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요일에 오실 때까지 미리 피타고라스 전까지 즉 이 하나의 중단을 다 끝내주셔야 돼요. 아마 개념이 11개인가 12개 정도쯤까지 있을 겁니다. 그 11개, 12개 정도쯤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전부 다 너네가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밑에 있는 개념 체크도 한번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달성을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진도를 다 끝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피타고라스 전인데 그 수요일에 구경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미리 좀 공부할 것을 당부 드리니까 이번 숙제는 꼭 좀 잘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